SBS 캐스터들은 운동신경은 없더라고요. 방송만 잘하면 되죠. 존경하는 이준혁 캐스터가 김대현 선수를 선정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팬들에게 저 잊지 않으셨죠?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카라스코 선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올해 일직선의 볼이 거의 없고요. 손성빈 선수가 중간에 교체가 됐죠. 보호창으로 해야 되는 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그렇게 폭염이 있어도 취소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와서 그걸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취소를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결국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상청에서 폭염 경보가 그것이 발표가 됐으면 그걸 좀 잘 조율을 해서 취소 여부를 좀 결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유진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화 KT 경기도 같이 중계하고 오늘 또 만나고 이틀 연속 보니까 더 반갑죠? 유진혁 캐스터 기분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좋죠. 일요일, 월요일을 만났는데 네. 우리가 화수, 금토일은 만나 일요일, 월요일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매일매일 보고 싶죠. 어제 중계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중계 사이좋게 잘해놓고 왜요? 아니, 저하고 방송을 안 한다고 해서. 아니, 예. 자꾸 그렇게 없는 사실을 날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순철 위원님이랑 더 많이 중계하고 싶은데 위원님이 저를 피해 다니셔서 저야말로 이준혁 캐스터하고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정우영 캐스터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잘 매치를 안 시켜줘가지고. 예.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순철 위원님도 그렇고 같이 좀 많이 방송을 하고 싶은데 네.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게 아닌 거죠? 네, 제가 피하는 게 아니고 정우영 캐스터가 그 매치를 안 시켜준다. 위원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야구에 산다에 빠져가지고. 자, 지난주까지의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한중간 KT가 6전 전승을 달리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과 한 경기 차가 됐고 중위권에서도 지금 두산이 LG와의 시리즈도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이제 3위와 2경기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기아도 LG와 2경기 반차. 지금 3, 4, 5위가 상당히 또 접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한화, NC, 롯데는 지금 5강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인상적인 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에는 KT와 두산과 하나 이 세 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KT가 지금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우리가 이제 타선 이렇게 안현민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괴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팀의 괴물이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힐리어드 선수와 안현민 선수, 거기에 이제 김현수 선수가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 너무 그거를 잘해줌으로써 이 투타 밸런스 너무 잘 맞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모든 팀들이 여름에 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KT 위즈는 선발진들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샤오 선수가 이제 퇴단을 했습니다만 또 새로운 선수가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로건 선수라든지 소영준 선수라든지 고영표 선수, 오원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선발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힘이 떨어진 불펜의 그 힘을 선발진들이 좀 더 메워주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딱 믿을 만한 카드가 불펜에서는 확실한 카드가 스기모토 선수인데 박예은 선수까지 가는 길이 조금 더 험난할 수 있는데 이 KT 위즈의 선발진들이 역할을 너무 잘해줌으로써 그 공백을 좀 메워주고 또 공격에서는 지난주에 안현민 선수까지 살아나가지고 힐리어드, 안현민, 김현수 또 그 외에 김상수, 허경민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어제 우리가 중계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부부터 9번까지 쉬어갈 팀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선두 최원준 선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대 팀에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타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삼성을 밀어내고 결국 선두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틀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또 새로운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데니얼 선수가 제구력이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본인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 상승세는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KT 위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LG 트윈스와 비롯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팀이 지금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인데 이 세 팀이 결국은 상위권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요. 네. KT 위즈도 LG 트윈스에 못지않게 경기를 풀어나가 경험이 있는 많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선두를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두산 베어스인데요. 두산 베어스는 최하위까지 시즌 초반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것을 꾸준한 그 투수의 팀으로 만들면서 공격이 좀 처진 부분을 투수들이 꾸준히 메워오면서 이제는 3위권까지 지금 넘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여름에 모두가 다 아까도 KT 이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수력이 좋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틀이 그 분위기가 크게 전력이 깨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 베어스는 앞으로 지난주의 성적을 또 경기 내용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두산은 결국 이 젊은 선수들이 타선에서의 그때 활력소가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김민석 선수도 그렇고 지난주는 김대한 선수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투수력의 공격까지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좋은 순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두산 베어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박찬호 선수의 어떤 수비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비가 점점 탄탄해지고 있는 두산 베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주에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글스인데요. 하나 이글스는 결국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공격이 터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 이것은 경기를 쉽게 내주는 그런 패턴들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뼈아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건 가공할 만한 그런 공격력이 계속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뜨거운 여름에 나머지 경기들을 이제 한 50경기 좀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 이글스가 과연 이 떨어진 투수진들, 그 불펜 투수들의 공백들을 과연 어떻게 메워갈 것인지. 그래서 이 그 뜨거운 여름에 공격이 상대 투수들을 쉬운 투수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 어려운 투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다득점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앞으로 하나 이글스의 행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경기를 보면서. 네. 시즌이 이제 거의 뭐 70% 가까이 진행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5위와 6위가 4경기 반차, 조금 이제 격차가 벌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G 트윈스가 하나 이글스를 잡을 때는 한 팀만 딱 잡으면 됐기 때문에 5경기 반차도 1위가 연패에 들어가고 LG 트윈스가 연승에 들어가서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잡기가 더 어려운 게 사실은 LG가 위에 지금 삼성 KT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팀을 끌어내야 되는 거. 하나도 지금 그 위에 기아와 두산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두 팀을 한꺼번에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5위 안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긴 경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기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100게임 넘어가게 되고 막 이러면 더더욱이나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한 팀만 내려도 5강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제가 두 팀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두 팀이 계속 경쟁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다 계속 연패에 빠지고 이 하나 이글스가 연승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공격력이 터져야 결국 이 조금 불안한 투수진들을 좀 더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상승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계속 연패에 빠지고 이 하나 이글스가 계속 연승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연승에 들어가는 기미가 지난주 경기를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두 팀을 언급했고 물론 한 팀만 끌어내면 되지만 그러나 한 팀이 계속 연패에 빠진다는 건 뭐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연패에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을 봤을 때 이 기아와 두산의 현실 전력으로 봤을 때 그러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불가능은 없는 거니까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가 우선은 좋은 경기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행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주간 베스트 라인업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저는 고영표, 주건, 김건희, 최은성, 서건창, 김도영, 박성환, 카스트로, 힐리어드, 김대한, 한동희 선수 뽑았고요. 이순철 위원은 고영표, 이영하, 김건희, 나승엽, 이도윤, 허경민, 이재현, 김대한, 윤동희, 안현민, 한동희 선수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준혁 캐스터가 뽑은 선수들에 대해서 평을 한번 해주셔보세요. 네. 일단 고영표 선수가 한 주간 2번 나오는데 2번 다 7이닝씩 던진다. 이거는 특히나 이 더운 여름에 30대 중반 선수가 진짜 예. 정말 대단한 투구를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3경기 투구였죠. 연속 지금 무실점 투구예요. 6이닝, 7이닝, 7이닝. 20이닝을 네. 지금 20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있는 고영표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실 7이닝 퍼펙트에 임팩트를 남긴 카라스코 선수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고영표 선수가 2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뽑았고 주건 선수도 이제 KT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카라스코 선수가 와서 7이닝 퍼펙트를 했으니까
한 주에 2승을 한 고영표 선수를 선정하지 않고 카라스코 선수를 선정하고 싶었다. 아니요, 고영표 선수 선정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고영표 선수를 선정했다 이건가요? 아니, 고려 대상이었다. 두 말씀 선수가 잘하세요. 후보였는데. 나중에 운동장에서 이제 고영표 선수 만날 거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카라스코 선수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전에 듣지만 고영표 선수는 바로 알아듣거든요. 만약에 이 오프드 야구를 봤다 그러면 야구장에서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고영표 뭐예요? 선수를 뽑았는데요, 저는. 네. 그러니까 속 내면의 세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퍼펙트가 지금 7이닝 퍼펙트는 또 의미가 있으니까. 예. 말씀 잘하세요. 자, 그리고 주건 선수인데 주건 선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스기모토 박영현까지 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이 KT는 가장 지금 네네. 중요한데 주건 선수가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주건 선수가 사실은 한때는 젊을 때는 홀드왕도 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꾸준히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 이 숨은 역할을 하고 있는 주건 선수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때로는 경기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 때로는 경기가 조금 이렇게 필승조들이 지쳐갖고 있을 때 본인이 투입돼서 그거를 막아내고,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막 많이 이기고 있을 때, 많이 지고 있을 때, 이럴 때 나올 때가 많았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주건 선수가 이게 중요한 순간에도 한두 점 차이도 나와가지고 자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내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힘적으로 한때는 홀드왕을 했던 선수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네, 이런 역할들이 반드시 팀에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주건 선수를 뽑았고 뭐 야수들 중에는 일단 최은성 선수 건강하게 잘 복귀를 해서 복귀 첫 주부터 상당히 맹타를 휘둘렀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또 유격수로 지금 전경기 출장하면서 또 타격감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박성환 선수 아주 인상적인 활약이었고 김대한 선수가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사실 네. 김대한 선수도 보니까 벌써 입단 8년 차, 굉장한 유망주로 각광을 받으면서 들어왔지만 프로에서 만개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잊힌 유망주가 돼 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팬들에게 저 잊지 않으셨죠?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활약을 근데 제가 이제 보여줬어요. 김대한 선수가 예. 원래 고등학교 때는 투수를 했잖아요. 네, 투수를 투타를 다 하면서, 했었죠. 예, 예. 투수를 많이 하고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야수를 하게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하는 데에서 어떤 본인만의 그 노하우도 있었겠지만 요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김대한 선수가 나와서 할 때다 다리와 골반을 쓰지 않는 타격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기복이 심하게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누구와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제는 다리와 하체를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타격을 하는 것 같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조금씩 그 타격의 요령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난주에 받았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잠깐 이제 그 김대현 선수가 나 타격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부진에 빠졌을 때 하체, 다리와 골반을 쓰지 못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이 이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됐죠. 이천에서 뭐 코치들과 또 바이오메카닉스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정말 매끄러운 타격 자세를 갖추면서 앞으로 좀 꾸준한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김대한 선수의 활약 박수를 보냅니다. 이순철 위원도 선정에 네, 근데 오늘 이제 좀 제가 뽑은 김대한 선수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네.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존경하는 이준혁 캐스터가 이걸 또 김대한 선수를 선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밑에 이제 한동희 선수부터 올라가면 또 네. 롯데금 한동희 선수 또 최애 선수라고 해가지고 한동희 선수 평가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롯데는 이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너무 홈런이 나오지 않고 외국인 타자 네일 선수마저도 홈런을 때리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뭐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는 타자는 아니고 그냥 교타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타자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한동희 선수가 히팅 포인트가 자꾸 뒤쪽 하다 보니까 장타는 안 나오고 밀려가지고 그냥 우측으로 안타 나오고 이루타 나오고 막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히팅 포인트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쳐서 그런지 히팅 포인트가 굉장히 앞에 되면서 한 손을 놓으면서도 지금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그렇게 히팅 포인트가 앞에 오면 앞에서 떨어지는 변화구에 많이 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아내야 되는데 한동희 선수가 그것을 얼마나 참고 가면서 이 장거리 그 장타를 얼마나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 하는 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한동희 선수가 히팅 포인트를 저렇게
뒤쪽으로 가지 않고 앞쪽으로 나와서 놓고 때린다고 한다면 홈런을 더 많이 때릴 수 있겠다. 삼진은 더 많이 당하더라도 네. 그런 모습들을 한동희 선수 해가는 것 같아서 롯데가 좀 이제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이대호 선수 외에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안혜민 선수 역시 볼을 잘 골라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긴 슬로프로 가지 않고 마라산에서 곧바로 홈런 2개를 때리면서 그냥 작년에 안혜민 선수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지난주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안혜민 선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윤동희 선수도 시즌 내내 전반기 내내 하여튼 이 지난주까지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타격의 기복이 있었는데 글쎄요 어떤 계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변화구든지 빠른 볼이든지 상당히 대처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윤동희 선수가 과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이게 만약에 중계를 가서 윤동희 선수를 만나면 다시 한번 그 본인이 이 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윤동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모습이 좀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고요. 허경민 선수는 사실은 저 깜짝 놀랐거든요. 얼굴에 이게 예. 투구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맞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지난주에 나와서도 결국은 좋은 타격을 하고 또 수비에서는 트리플 플레이까지 만들어내면서 깜짝 역시 명장면이었죠. 그냥 그렇게 정상적인 우리가 트리플 플레이를 이야기할 때 딱 그거거든요. 3루가 잡아서 네. 2루에 송구하고 2루가 1루에 송구하고 5-4-3.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를 멋지게 해내면서 결국 KT 위즈가 하나이글스에게 수입승을 할 수 있도록 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경기를 내주지 않는 그런 경기를 했다는 것은 그 수비의 어떤 덕분 그건 허경민 선수가 그런 어려움 본인이 사실은 그걸 맞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플레이를 해내면서 저는 허경민 선수가 역시 좋은 수비력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승엽 선수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글쎄요. 워낙 이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동안에는 기복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과연 나승엽 선수가 언제 타격이 눈을 뜰 건데 지난주처럼 한다고 한다면 타격이 완전히 눈을 뜨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습이 과연 이제 지속적으로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인데 결국 나승엽 선수까지 터진다고 한다면 롯데는 또 새로운 어떤 타선의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나승엽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폭발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것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우리가 롯데 팬들이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선수는 혹시 대표팀에 선발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선수가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투타에서 굉장히 특히 수비에서 더 자신감을 보고 여유가 생긴 모습을 김건희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공격이 강해졌는데 사실은 김건희 선수가 수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조금 더 공격에서 보는 모습보다도 더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만큼 포수가 커나기가 힘든데 김건희 선수는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잘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송구 능력은 뭐 워낙 좋은데 네. 어제 그 MBC 중계였잖아요. 네, 네. 고척 경기가 그 심판 캠으로 네. 김건희 선수의 2루 송구 보여주는데 진짜 그 심판 각도에서 보니까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강한 송구가.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저는 마운드 근처까지도 못 던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준혁 캐스터는요. 제가 지금 마운드에 던지면서 치라고 해도 타격 못할 거예요. 네. 건드리지도 못하죠, 저는. 진짜요? 네, 전 스크린, 의외인데요? 스크린 야구장 가도 잘 못 쳐요. 그건 원래 못 맞추게 돼 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일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네. 일정하게 툭툭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한번 멈췄다가 나오고 빨리 나오고 뭐 이러니까 네. 우리도 가면 타이밍 잘 못 맞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쉬운 단계로 하면 돼요. 단계 레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안 가봐가지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시즌을 가봤는데 네. 그걸 단계를 조절하는 시즌. 옛날 막 동전 넣고 배팅장 그런 데는 좀 어렵죠. 가봤어요? 예.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가봤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는 건 뭐 대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맞춰요? 잘 못 맞추죠. 방송 오기를 잘했네요. 방송 안 했으면 뭐 야구 선수 했으면 키로 봐서는 운동을 했어도 운동신경이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SBS 캐스터들은 운동신경은 없더라고요. 정우영 캐스터도 방송 잘하지. 골프 막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요. 방송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방송만 잘하면 되죠. 네. 그래요? 네.
자, 주간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7월 31일부로 트레이드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올해는 뭐 큰 어떤 트레이드가 터지지 않고 조용히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총 3건밖에 트레이드가 없었네요. 예, 손아섭 이교훈 트레이드, 박계범 유승민 트레이드, 그리고 이형범 하주석 트레이드 이렇게 3건인데 이게 2011년에 딱 2건 트레이드 있었고 그 이후에 가장 적은 해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6건, 네. 2023년에는 8건까지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적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각 팀들이 이제 이해 득실을 좀 따지는 거죠. 그것이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또 트레이드를 해서 이 선수가 가서 또 성적이 여기서보다 훨씬 잘 나고 막 이러면 좀 곤란해진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A란 선수를 픽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잘 이렇게 트레이드 카드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네. 하나는 모든 팬들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제가 들어오면서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크게 우리가 뭐 꼭 트레이드를 해서 이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아시아 쿼터제를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수들이 물론 이겨내야 되겠지만 특히 선발로 내주고 있는 한 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후배 선수들에게 조금 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시아 쿼터제로 온 선수들이 이 불펜에 있으면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우리 후배 선수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발을 내줄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네. 불펜도 이 아시아 쿼터제 선수들이 핵심적인 우리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아시아 쿼터제들이 조금 더 거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전력이 돼야 팀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좀 탄탄해지는 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이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특히나 선발을 내준 팀에서는 이 선수들이 조금 우리 후배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선발 한 자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불펜에 아시아 쿼터제에 있는 팀에서는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트레이드 시장, 뭐 추진됐던 트레이드는 여러 건이 또 있었던 걸로 저희도 뭐 여기저기서 전해 들었는데 뭐 네. 결과적으로는 3건밖에 성사가 안 되면서 비교적 조용히 이번 시즌에 트레이드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으로는 KBO를 덮어버린 무더위입니다. 전례 없는 이번 여름 폭염인데,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사직구장 그라운드 지열이 오후 3시 기준 73.9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물을 뿌리면서 계속 온도를 낮춰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 폭염을 잡을 수가 없었고 결국 경기 시작 이후에 손성빈 선수가 중간에 교체가 됐죠. 1회 종료 후에 두통, 구토, 미열 증세가 있어서 이제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다고 하는데, 선수들에게 이 그라운드의 뜨거움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전해지고 특히 포수는 더 심하잖아요. 네. 네. 그 지난주에 제가 마산 갔었잖아요. 그 낙동강 벨트에 양산 막 40도가 넘어가고 뭐 이런, 부산도 그렇고 마산이 그 다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네. 근데 유독 거기가 더워가지고 감독관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KBO 사무총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규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네. 35도 이상이 이틀 연속되면 폭염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또 경기 시간 개시 이후에 35도가 넘어가면 뭐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선수들이 결국 홈팀 선수들은 가장 뜨거울 때 2시, 3시에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독관이 와서 봤을 때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선수들은 훈련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제가 방송을 하다가 이 홈팀 선수들은 이 정도 더위라고 한다면 좀 훈련하는 것을 조금 더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결국은 너무 헛극거리고 너무 그 한증막 같은 그런 것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막상 경기를 하는 데서는 지쳐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상청에서 폭염 경보가 그것도 중대 경보니까요. 그것이 발표가 됐으면 현장에 있는 그 팀 감독들, 또 감독관들, 또 KBO가 그거를 볼 수는 없으니까, KBO는 멀리 떨어져 있고 감독관이 있는 이유는 그거니까요. 그것을 좀 잘 조율을 해서
이거를 취소 여부를 좀 결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금요일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교체 그리고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KBO가 8월 1일 토요일이었죠. 폭염 관련 경기 진행 대응에 관련한 이제 공식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고척 제외한 이 야외 구장 경기는 기존 경기 개시 시간보다 1시간 지연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기로, 그러니까 해가 조금 더 지고 조금 더 더위가 가신 이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취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여기서 이제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가 되는데요. 이 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날 바로 이 사직 경기와 창원 경기는 취소가 됐고, 일요일에도 창원 경기는 취소가 됐고 사직 경기는 이제 30분 지연해서 개시를 하고 결국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좀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죠. 사실 KBO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서울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느냐, 그라운드에 나가 봤느냐, 이런 식의 이제 김태형 감독의 상당히 강한 어조의 코멘트였는데,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느끼는 더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형 감독 멘트를 지난주에 마산에서 똑같이 감독관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이게 지금 감독관들은 규정이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KBO에서 그걸 규정대로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KBO는 현장에 직접 많이 있으니까 그게 체감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김태형 감독 이야기한 대로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하다가 선수 쓰러지면 큰일 난다. 그렇게도 감독한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감독관들은 규정대로 한다고 한다면 자기 핸드폰 들고 와서 온도 재가지고 이거 규정에 지금 우리가 경기할 수 있는 온도의 밑에입니다. 35도 밑에입니다.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느끼는 체감 온도에 느끼는 정말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 KBO에서 발표된 것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KBO에다가 직접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늦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규정대로 아마 현장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감독들이 규정대로 이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기상청에서 폭염 중대 경고를 했으면 그것 또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상청을 믿고 해야 될 건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폭염 취소가 돼서 그쪽 심판진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하는데 마산보다 덜 더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덜 덥지만 역시 경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선수가 경기를 못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감독관들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좀 아뜨거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수들이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호 차원으로 해야 되는 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또 누가 쓰러지면 만약에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율을 좀 잘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폭염이 있어도 취소를 하지 못했는데 그 기준이 섰는데 이번 주에 와서 그걸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취소를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온열 질환이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도 야구 보러 가실 때 무더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네. 또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는 관중석에 해가 직사광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구장이라. 자리 특히 자체가 원정팀 엄청 뜨겁거든요. 응원석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다들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도록 KBO에서도 야구 즐기러 가시는 건데 고통받으러 가시면 안 되잖아요. 네. KBO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보니까요, 신구장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무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런지 또 방향을 옛날 구장하고 다르게 지어놔서 그런지 오히려 관중석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더 또 산속에 이렇게 대구구장 같은 데 산이라고 덮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온도가 과거 대구 생각하면 경기 못 할 거예요. 시민구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근데 지금 라이언즈 파크는 오히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산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온도가 좀 낮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선수들하고 현장 나가서 뭐 더위에 대한 얘기 하다 보면 진짜 옛날 그 시민운동장 얘기를 진짜 많이. 그때는 거기서 어떻게 야구를 했나 뭐 그런. 인조잔디인데다가 대구는 또 분지잖아요. 네. 그러면 더가웃에서 이게 이제
내야 쪽이나 외야 쪽으로 보면 아지레 같은 게 막 이렇게 피해 올라요. 이렇게. 네.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데서 뛰신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도 뛰셨었으니까. 괜찮아요. 복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네. 아무튼 빨리 좀 이 여름 무더위가 가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잠실 경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11차전 경기였는데요. 일단은 이날 선발 투수가 두산의 곽빈 선수와 LG의 카라스코 선수였는데 곽빈 선수가 이날 6이닝 2실점, 탈삼진 10개, 98개의 공을 던지면서 최고 시속 158km 아주 위력적인 공을 이날도 뿌렸습니다. 곽빈 선수 뭐 요즘 상당히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곽빈 선수가 이제는 그 대한민국 에이스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곽빈 선수가 갖춰야 될 게 많다라고 느꼈는데 네. 지난주 8월 1일 경기를 보면서 이제는 진정한 곽빈 선수가 대한민국 에이스가 됐구나. 1선발이 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곽빈 선수가 마운드에서 투구를 하다가 자기 풀에 자기가 지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자기가 투구를 하다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막 하면 혼자 흥분하고 막 이래서 그 전체적인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날 경기를 보니까 물론 투구하다 보면 투수가 다 자기 마음대로 투구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데 투구할 수 없고 우리가 커맨드에서 투구하라고는 하지만 다 반대 투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그러다가 맞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곽빈 선수가 그냥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8월 1일 날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곽빈 선수가 이제는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마운드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야 진정으로 곽빈 선수가 KBO 리그의 국내 선발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1선발이 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운영이 굉장히 차분했고 그 마음이 차분해지다 보니까 투구 내용도 굉장히 알차게 나타나고 결국은 결과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곽빈 선수가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발전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도 곽빈 선수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의 선발 카라스코 선수인데 예, 카라스코 선수가 KBO 리그 와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압도적이었습니다. 7이닝을 74구로 퍼펙트. 예, 한 타자도 출루를 시키지 않으면서 메이저리그 통산 112승의 커리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단한 호투였어요. 네, 전체적으로 볼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볼이 일직선의 볼이 거의 없고요. 네. 직구가 그러니까 포심이 80%뿐이 안 되는데 결국 나머지는 다 뭐 투심, 뭐 컵페스트, 뭐 이렇게 다 움직이는 뭐 체인지어, 뭐 다 움직이는 볼로 하면서 결국 꺾이는 각도가 빠르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두산 타자들이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베이스를 나가지 못한 상황이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네. 그만큼 카라스코 선수가 완벽한 제구력을 가지고 7이닝까지 투구했는데 결국 7이닝 투구하게 되면 보통 뭐 100개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5이닝만 하고도 100개를 넘어가는 건데 근데 카라스코 선수가 그만큼 볼의 움직임을 잘 가져갔고 정확한 제구력을 가지고 두산 베어스 타자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7이닝까지 퍼펙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혹자들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야구 수준이 이 정도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네. 트리플이 아니고 더블 A 정도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KBO 리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선수들도 처음 접하는 타자들에게는 타자들이 아무래도 낯서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그러니까 카라스코 선수 같은 유형의 보다 볼이 더 스피드가 없는 선수들에게도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한 경기를 가지고 우리 KBO 리그의 타자들을 더블 A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단 전제 조건은 이 카라스코 선수를 2번, 3번 만났을 때 또 우리 선수들이 만약에 이 첫 번째 이렇게 7이닝 퍼펙트를 당한 것처럼 또다시 당한다고 한다면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나지만 이제 분석이 되니까요. 네. 분석이 되는데 또다시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 우리나라 야구 수준이 더블 A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위주의 투구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KBO 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카라스코 선수. 원래 이제 70개 정도 투구수, 한 6이닝 정도로 데뷔전에 그 한계를 설정해 놨습니다만 7이닝까지 가는 대단한 투구를 보여주면서 LG 트윈스가 올해 뭐 선발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좀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카라스코 선수가 만들어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7이닝을 던지는 동안 74골 투구를 했는데 삼진은 2개뿐이 안 잡았어요. 이제 맞춰 그만큼 잡았어요. 강한 타구, LG가 수비가 강하니까요. 좋은 수비 덕도 많이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수비들을 뭐 오지환 선수의 그 멋진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카라스코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등판을 할 때 상대 타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면 또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KBO 리그에 이제 퍼펙트 게임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내심 이제 팬분들 중에는 이거 8회, 9회까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물론 있는데 아쉬움이 있겠지만 네, 첫 등판이어서 그런 첫 등판이어서 조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영혁 감독이 그 부분에서는 결단을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 뭐 투구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7이닝으로 어쨌든 카라스코 선수가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톡톡히 보여줬던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회부터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카라스코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이제 우광우 선수가 등판했는데 꽉 막혀있던 두산의 타선이 이 8회에 터졌습니다. 이 전날 이제 김대한 선수가 멀티 홈런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토요일 경기에서도 8회에 이 추격의 적시타 2대0에서 2대1로 따라붙는 2루타를 기록을 했었죠. 김대한 선수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타격에서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광훈 선수를 아마 김대한 선수가 피처스에서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군 무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김대한 선수가 워낙 타격 페이스가 지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와 골반을 잘 활용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타격 페이스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광훈 선수를 공략을 했는데요. 우광훈 선수를 사실은 올라와서 우광훈 선수가 올 시즌에 들어와고 나쁜 투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LG 트윈스의 필승조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 제가 여러 번 우광훈 선수에서 언급을 할 때마다 시즌 개막 막 시작해서 불펜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우광훈 선수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걸 막으면서 이 필승조들이 회복돼서 오기를 그 시간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한 우광훈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은 우광훈 선수가 올라와서 그날의 컨디션이 뭐 안 좋은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아까 카라스코 선수와 다르게 조금 더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우광훈 선수를 공략을 두산 베어스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 김대현 선수의 타격 페이스의 상승 또 우광훈 선수가 컨디션이 나쁜 거 또 두산 타자들이 그만큼 우광훈 선수를 자주 만나면서 또 익숙함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한 점차 쫓긴 LG가 손주영까지 투입하면서 리드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 두산의 또 대타 작전 박지훈 선수가 들어가서 동점타를 날렸죠. 이 순간에 두산 베어스의 승리 확률이 28.4%에서 58.2%까지 급격하게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네, 8회 말 한 번의 찬스를 정말 잘 살린 두산이었어요. 좀처럼 선주영 선수를 잘 공략하지 못했던 게 각 구단의 사정이었었는데 네. 그날은 김원영 감독이 결국은 좌타자를 빼고 우타자를 내서 결국은 좌익스키를 자중간으로 빠진 유타를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게 성공이 된다고 한다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그 역할을 또 박지훈 선수가 해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산의 상승 무드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손주영 선수가 이날 전까지 한 번도 블론 세이브가 없었는데 네네. 이날 이제 박지훈 선수에게 동점타를 맞으면서 시즌 첫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팽팽한 2대2 상황에서 9회 초 오지환 선수의 타구가 좌측 담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또 김민석 선수가 거의 인생 수비를 보여주면서 홈런을 훔쳤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롯데에 있을 때 내야수로 입단을 해가지고 네. 결국 이 송구가 부정확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외야수로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선수가 아직까지나 외야에서 그리고 확실한 수비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김민석 선수가 프로에 와서 외야로 전향하고 난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수비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건데 그건 결국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펜스 밑에 가서 점프 타이밍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맞추느냐거든요. 근데 그것을 김민석 선수가 잡아내므로써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수비를 해냈다. 그러면서 결국 팀이 경기를 내주지 않고
비길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김민석 선수가. 네. 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김원영 감독이 나중에 김민석 선수한테 네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호수비 아니냐 농담을 그렇게 했다는데 예, 사실 수비보다는 뭐 공격 쪽에 아무래도 김민석 선수는 기대가 더 큰 선수니까 김원영 네, 감독도 깜짝 놀랐나 봐요. 네, 그 동안에는 뭐 저희 여기는 이제 김민석 선수에게 김원영 감독은 팀 내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농담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네. 방송이니까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김민석 선수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결국 김민석 선수가 아직까지는 외야에서 확실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젊으니까 본인 노력 이하에도 수비는 좀 늘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네. 이제 늘어가야 되겠죠. 또 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계속 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공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무조건 2군으로 내려가든지 더가웃에 앉았는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이 수비 하나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서로 기대하면서 김원영 감독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연장에 돌입을 했는데 연장에 가서 마지막 아웃카운트 11회 말이었죠. 예, 정수빈 선수가 2루 주자였고 박찬호 선수가 이제 3루간 쪽 땅볼을 쳤는데 이 3루수가 잡고 정수빈 선수가 3루로 달려오는 걸 태그하려다가 3피트 예, 라인 위반 아웃이 선언되면서 결국 그 더블 플레이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끝나자마자 김원영 감독이 나와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네.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은 그날 두산이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공격. 1루 쪽 더가웃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상황은 2루와 3루 라인에서 그러면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빈 선수가 이렇게 살짝 피하잖아요. 피하는 모습이 그렇게 3피트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살짝만 피했다 이렇게 보였을 텐데 일직선을 보고 있는 심판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이 3피트 라인의 적용을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수비가 라인 선상에서 하고 있으면 피해가게 돼 있어요. 부딪히면 이건 수비 방해예요. 그런데 태그를 하려고 할 때 피하게 되면 3피트 라인이라는 것이 1m가 안 되거든요. 91몇 cm인가 그래요. 네, 91.4cm 그러면 손을 딱 정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근데 그 3피트 라인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주자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주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베이스와 베이스의 일직선을 놓고 이 가상의 라인 이렇게 이제 거기가 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용을 할 때는 3피트 라인을 적용을 할 때는 이 가상의 선에서 주자가 이제 앞에 나가 있든지 뒤에 나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럼 여기가 주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 91.4cm인가를 피하게 되면 무조건 3피트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수비수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이 주자를 계속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네네. 태그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 주자가 한 베이스를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자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살짝만 돌아가도 바로 누심들은 아웃을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빠르게. 네. 그런데 그날은 문백영 선수는 흙에 있고 정수빈 선수도 흙에 있다가 결국 태그를 피하려고 잔디까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100% 이거는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원영 감독은 그걸 보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비디오 판독에 넣잖아요. 이거는 3피트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이 판독사상에 넣으면 다 아웃이에요. 다 아웃 쪽에 돼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조금 가는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손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로에서 손만 살짝 뻗었는데 같은 주로 선상에서. 네. 근데 여기서 여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 도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같은 선상에서 여기서 주자가 여기 있는데 손을 딱 뻗었는데 조금만 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00% 다 벗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김원영 감독도 이제 다음 날 심판이 옳은 판정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김원영 감독이 나와서 항의를 했던 것은 이제 그때 3루심은 세이프콜을 했고 이제 2루심이 3피트 위반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심판 간의 그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좀 나와서 그거는 항의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3루심은 오히려 더 못 보죠. 왜? 3루심은 베이스 뒤쪽에 있고 네. 2루심은 베이스 앞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2루 베이스 앞쪽에. 2루심 위치에서 더 잘 네, 보이는 더 앞쪽에 상황이죠. 있었기 때문에 예. 2루심은 1루선을 보고 있는데 3루심은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베이스로 뛰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못 보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니까 2루심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루수 추평원 루심이 정확하게 본 거죠. 빠르게. 네. 그러니까 두산은 억울하겠지만 룰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또 팬분들 중에는 왜 그 타구에 정수빈이
3루로 뛰었냐, 2루에 그냥 있었어야 되지 않냐, 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그 주루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정수빈 선수가 타이밍상으로 좀 애매한데요. 네. 문보경 선수가 앞쪽으로 대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잠깐만 섰으면 문보경 선수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면 정수빈 선수가 이 앞에서 딱 멈춰서기가 급하게 멈춰서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여유가 있었으면 정수빈 선수가 가다가 섰으면 아마 문보경 선수는 지나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리프 라인에 적용받지 않고 그냥 3루로 한 베이스를 옮겨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보경 선수와 이 정수빈 선수의 거리가 이 간격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네. 어쨌든 뭐 스타트 자체는 할만했다. 그렇다고. 그렇죠. 할만했은 거죠. 왜냐하면 대시를 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잡았다고 한다면 안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정수빈 선수도 문보경 선수가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묘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정수빈 선수 입장에선 그 순간의 베스트 플레이는 멈춰 서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럴 그러니까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유격수 특히 유격수로 갈 때 내가 리드를 할 때 우측으로 가는 것은 항상 확인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3루로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이 원아웃이 이럴 때 완전히 빠진 걸 보고 이제 가잖아요. 네. 투아웃은 무조건 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수빈 선수가 이 타구가 정면으로 강하게 갔다. 그러면 왜 가겠어요? 안 네네. 가죠. 그런데 타구가 앞쪽으로 대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면 나 가겠다 했는데 묘하게 겹쳐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참 그 순간의 판단 어렵습니다. 예. 정수빈 같은 노련한 베테랑 주자도 그 순간에 그렇게 뭐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 타구가 아마 문보경 선수가 대시를 하지 않는 타구였다고 한다면 아예 안 갔겠죠. 네. 정수빈 선수. 상당히 좀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럼요. 야구는 야구의 룰이라는 게 참 이게, 복잡합니다. 예. 혼자서 생각하는 것도 많고 뭐 더가웃에서도 그렇고 누상에 나가서도 타석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수비하면서도 그렇고 혼자 많이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막 그런 순간 판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특히 주루프엘은 그렇다는 거죠. 네. 베이스 코치 도움을 받는 거죠.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이게 내 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쳤어요. 그럼 우측으로 쳤으면 제가 쳤으면 만약에 제가 한참 때라고 한다면 저는 갈 수 있는 이대호는 못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간다고 아니 베이스 선수가 막 돌린다고 이대호 선수 갔다 그러면 그건 100%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 근데 또 사례로 이대호 의원을. 달리기 시합하고 자꾸 나를 이긴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이 복잡한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고, 두산이 이제 다음 날 일요일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무 LG와의 3연전에서 올 시즌 뭐 그전까지는 상대 전적이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LG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이제 3위를 2경기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지금 후반기 승률이 KT에 이어서 2위라고 하는데 지금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실히. 네. 예. 이 모습이 이제 이 경기가 시즌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두산 베어스는 예상과 달리 포스트 시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인 거죠. 네. LG 입장에선 지금 KT와 6경기, 삼성과 5경기 차로 선두권에서 조금 멀어진 가운데 이제 두산과 기아 지금 중위권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LG는 지금 총체적으로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못한 것도 있는데요. 지난주 보니까 공격마저도 확실하게 좀 터지지 않아서 결국은 어려운 경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수가 적은 실점, 타자가 많은 득점 이렇게 해서 야구 경기를 이기는 것인데 그게 좀 엇박자로 좀 다 안 맞아 돌아가고 있는 LG 트윈스예요. 네. 투수들은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공격에서는 점수를 못 내고 이러면 경기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LG가 딱 지금 지난주에 그런 모습이어서 글쎄요. 이번 주에 LG가 어떤 모습으로 반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4위에게도 잡힐 가능성이 크게 있는 거죠. 네. 자, 옵더야 픽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기대가 되는 대진을 선정해 봤는데요. LG 트윈스가 주중에 이제 SSG를 만나고 주말에 기아를 만납니다. 주말 기아와 LG의 3연전. 준혁 캐스터 저기 가요? 아니요, 저 안 가고 정우영, 이순철 조합이 그래요? 가죠. 근데 왜 저걸 픽한 거예요? 이 가지도 경기가 않으면서? 이 경기가 이제 지금 뭐 3위와 5위 현재 기준으로 2경기 반차기 때문에 중위권 싸움에 또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3연전이죠. 네네. 네.
재밌겠는데요? 네. 3, 4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네. LG에게는 큰 지금 도전이 되는 도전을 받는 입장이고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도약을 꿈꿔볼 만한 네. 그런 상당히 중요한 3연전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기아도 여전히 지금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로 선수도 그렇고 네일 선수도 그렇고 좀 기복이 좀 여름 되면서 좀 생기는 상황이어서 이 두 팀이 과연 이 선발 투수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네. LG가 이제 주중에 SSG를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뭐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SSG를 상대로 조금 주중에 많이 이기면서 네. 좋은 분위기로 주말에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기아가 이제 주중 상대 뭐든지요 코너에 몰리면 악에 맞춰가지고 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예, SSG도 이제 잃을 게 없는 팀이고 예. 기아가 이제 주중에 KT를 만나는데 네. KT가 지금 가장 상승세의 선두 팀이기 때문에 기아로서도 주중 시리즈를 또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주말 LG와의 시리즈 그렇죠. 예, 주중 분위기도 경기가 주말 경기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한 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아도.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순철 위원의 옵도야 픽은 주중 한화와 삼성의 3연전인데요. 내일부터 예, 대구에서 만납니다. 저는 삼성이 과연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이번 주에서 다 또다시 KT를 내리고 1위로 올라갈 것인가?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 첫 주에 지금 하나이거스를 만났더니 하나이거스는 분위기가 지금 좀 약간 다운돼 있으니까요. 네. 그것을 만약에 삼성 라이온즈가 잘 이용을 해서 이닝 시즌을 계속 가져가고 KT가 조금 더 처진다고 한다면 다 또다시 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하나이글스는 결국 이번 주에 그렇잖아요. 5위와 4경기 반차로 멀어져 있는데 그것을 좁히지 못하고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 포스트 시즌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두 팀의 경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경기라고 봐요. 네. 한화 삼성 경기를 저와 최원호 위원이 대구에서 3연전 보내드립니다. 예, 재미있는 중계를 위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순철 위원은 기아 LG의 주말 시리즈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정우영 캐스터와 또 네. 김세현 아나운서 복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말 이제 김세현 아나운서가 오는 건 좋은데요. 네. 캐스터를 좀 이렇게 주중하고 주말에 이렇게 트레이드하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힘 없어요? 저는 힘이 없죠. 아, 그래요? 누가 힘 있어요? 정우영 캐스터한테 말씀하세요. 정원 캐스터 갑질하고 있거든요. 예, 일요일에 우리 김세현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야구 현장에 다시 나옵니다. 오. 지금 이제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마치고 네, 김세현 아나운서는 반가운데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실 거죠? 누굴로 김세현 아나운서요?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니어 캐스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트레이드가 이 캐스터가 좀 이렇게 딱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우영 캐스터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오프더야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